안녕하세요. 오늘은 9월 25일 월요일입니다. 어느덧 연휴 분위기가 마음에 벌써 추석이 다가오는 그런 느낌이 드는 주간인데요. 동시에 또 긴 연휴 동안 가족들도 만나고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어서 한껏 기대가 되는 그런 주이기도 합니다. 또 동시에 이제 서서히 추석을 기점으로 해서 날씨가 공부하기에 아주 좋은 그런 계절로 진입을 하게 되는데요. 저는 여러분에게 그래서 라이브 커머스라는 이 실시간 방송을 통해서 온라인 클래스라던가 아니면 아카데미 등등을 소개하고자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시는 책 제목이 뭔가요? 메타버스 세계의 융복합 컨텐츠죠. 그래요. 저는 이 책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메타버스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메타버스 클래스도 동시에 운영하고 있답니다. 메타버스 아카데미와 클래스가 다른 점이 있냐고요? 다른 점은 거의 없지만 메타버스 클래스에서는 실습을 좀 중점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메타버스 아카데미에서는 이론과 그리고 메타버스 세계의 융복합 컨텐츠가 가지고 오는 다가오는 메타버스 세계에 대해서 또 고민도 하고 그리고 대책과 또 그에 관련된 방안도 모색하는 그런 두 가지 측면의 같지만 약간은 다른 그런 형태의 수업을 운영하고 있으니 여러분이 메타버스라는 세계에서 융복합 컨텐츠를 가지고 나의 공간, 나의 스페이스를 더 중점적으로 만들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집 기반의 내 메타버스 플랫폼을 공간을 구축하는 메타버스 클래스 수업을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메타버스 세계에서 살아가기 위한 방법들을 모색해보는 그런 수업을 원하신다면 메타버스 아카데미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교재는 지금 여러분 눈앞에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 메타버스 세계의 융복합 컨텐츠라는 이 책이 주 교재가 되니까요. 이 교재는 시중 서점, 인터넷 서점에 모두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구매를 한 다음에 수업에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수업에 사용되는 이 교재가 궁금하시다고요? 무슨 내용인지 알고 싶으시다고요? 그래요. 그리고 또 여러분이 메타버스 하니까 용어는 많이 들어봤는데 메타버스가 과연 무엇이고 내가 과연 메타버스 플랫폼을 만들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도 좀 있으실 텐데요. 걱정 마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메타버스 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도록 아주 친절한 그런 안내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 눈에 보이는 메타버스 세계의 융복합 콘텐츠 이 내용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면서 우리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궁금증을 해소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이 라이브 커머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메타버스 세계의 융복합 컨텐츠는요 5분의 교수님들이 저술자가 되어서 책을 아주 실용적으로 만들었답니다. 그 내용 궁금하시죠? 그러면 제가 1장부터 큐레이터처럼 살짝 내용들을 큐레이션 해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메타버스 세계의 융복합 콘텐츠에 대해서 정보 전달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그것도 핵심 정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제 1장에 보면은 메타버스 개념이 소개가 되고 있거든요. 메타버스 개념은 우리가 가상과 현실 세계를 넘나드는 또 하나의 융합 공간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 융합 공간이 등장하게 된 배경이 과연 어떤 것인지 인문 사회학적인 관점에서부터 제 1장은 시작된답니다. 어떻게요? 짜잔 보시겠어요?
제1장. 네, 여기 보시면 메타버스의 개념과 인문 사회학적인 이론들 해가지고 메타버스를 태동한 등장 배경을 설명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메타버스는 과연 무엇인가도 설명하고 있답니다. 이 메타버스 세계에 대해서 우리 메타 아시죠? 기존의 페이스북인데요. 거기에 마크 저커버그가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메타버스는 인터넷 클릭처럼 쉽게 시 공간을 초월해서 멀리 있는 사람과 만나고 또 새로운 창의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인터넷 다음 단계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제1장에서는 이 메타버스 공간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하고 있고요. 또 여기에서는 메타버스가 가지고 온 최근에 그 메타버스 새로운 정의에 해당되는 제 개념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있답니다. 메타버스는 스노우 크래쉬라는 소설책에서 시작이 되었죠. 이 책에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되어 있대요. 양쪽 눈에 서로 조금씩 다른 이미지를 보여줌으로써 3차원적 영상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이 영상을 1초에 72번 바뀌게 함으로써 그것을 동화상으로 나타낼 수 있었다. 이 3차원적인 동화상을 한 엔딩 정도를 해상도로 나타내게 하면 여기에 선명한 그림이 되었다 이러면서 기존의 실사 그리고 가상현실의 공간 이것을 좀 더 선명하게 만들어서 3차원으로 표현해낸 그 공간의 이야기를 닐 스티븐스는 스노우 크래쉬라는 소설을 통해서 메타버스에 대해서 그 개념을 제시하기 시작을 했다라고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러던 것이 이제 메타버스 공간에 대해서 증강현실, 가상현실, 거울세계, 라이프 로깅 이런 식으로 미국에 있는 비영리 기술 연구 단체 ASF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2007년에 이렇게 메타버스에 대해서 개념 정의를 했다고 합니다. 증강현실은 현실 세계의 판타지를 결합한 몰입형 콘텐츠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가상현실은 현실에 없는 새로운 가상 공간에서의 활동 이렇게 정의를 했대요. 또 거울 세계는 현실 정보를 가상 공간을 통해서 확장해서 활용하는 것이라고 했고요. 또 라이프 로깅은 일상 경험 또 감정을 실시간으로 저장하고 공유하는 것이라고 개념 정의를 하면서 메타버스에 대해서 이 개념에 따라 분류를 하고 범주화하고 계속 이 개념을 적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ASF의 개념이 변화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어떻게 변화를 하게 되냐면 가상현실 이 기술이 발달됨에 따라서 디지털 트윈이라던가 디지털 미라던가 즉 디지털 휴먼들의 활동을 강화한 형태의 그러한 개념으로 바뀌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트윈이나 디지털 미가 등장한 배경으로 웹 3.0을 드는데요. 그러니까 1차원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우리는 1.0이라고 하고요. 서로 이제 댓글을 주고받듯이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을 2.0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웹 3.0에서는 메시지도 주고받고 또 영상도 제공하고 정보도 제공하고 그러면서 상호작용도 하면서 3차원 공간에서 이제 NFT라는 경제활동까지 가능하게 된 그러니까 웹상에서 서로 상호작용 플러스 알파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결제 시스템이 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웹 3.0 하는데 이 웹 3.0을 구현할 수 있는 기술들이 발달하면서 메타버스의 개념이 가상과 현실을 융합하는 데서 나아가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라는 데 초점을 두고 그 범주와 개념이 재정의가 되었는데요. 그게 바로 사용자가 콘텐츠 밖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러니까 XR 증강현실이죠. AR 증강현실이죠. XR은 혼합현실이기도 한데요. 이러한 것들이라던가 또는 디지털 미 해가지고 사용자가 콘텐츠 안으로 들어오는, 그러니까 바로 하나의 그 디지털 휴면들이 들어와서 활동하는, 그리고 또 디지털 트윈 해가지고 실제 세계의 이 디지털 트윈을 활용하는 그러한 개념으로 재정의가 되었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거울 세계, 라이프 로깅, 증강현실, 가상현실 이러한 것들이 XR 또 VR 해가지고 버추얼이죠. 가상공간을 확장한 3차원 세계, 이렇게 해서 기존의 네 가지의 개념이 XR, AR, XR, VR 그리고 디지털 미, 디지털 트윈 이렇게 개념이 재정의가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메타버스에서는 경제 활동을 가능하게 해준다라는 것을 특징으로 하여 새롭게 정의가 된 것인데요. 여기에 아바타가 등장을 하였잖아요. 그래서 이 아바타를 생성을 해서 여기에서 게임, 쇼핑, 교육,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도록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메타버스가 재개념 되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메타버스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특징을 설명하기 위한 인문사회학적인 이론들을 여기에 제시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등장 배경을 설명하면서 메타버스 안에 있는 존재에 대해서 실존주의에서 접근을 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 메타버스 안에도 아바타도 있고요. 또 거기에 구현하는 세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메타버스 세계를 실존주의로 접근하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인문사회학적인 관점에서 메타버스 세계를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들여다보는 그런 측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는 메타버스에 우리가 들어가면 그 안에 아바타가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그 아바타 속에서 또 무엇을 하죠?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고 상호작용을 하잖아요. 그러한 상호작용을 하는 소셜 미디어의 역할을 하는데, 예를 들면 싱가포르에서 출시한 몬디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의 싸이월드나 또 페이스북과 같이 그렇게 SNS에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메타버스 플랫폼들이 출시가 되었는데, 바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메타버스 세계를 들여다보는 실존주의로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 메타버스 세계를 실존주의 관점에서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또 이러한 것들을 사용함에 있어서 우리는 그 세계가 마치 현실 세계처럼 느껴지는 몰입을 하게 될 때 보다 더 가상과 현실에 융합되어 있는 그 공간 안에서 많은 활동들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몰입을 주는 그러한 요인은 무엇인지도 몰입 이론으로 다루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인문사회학적인 관점에서 메타버스 세계의 특징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겠는데요. 여기에는 메타버스 범주 가운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육의 효과가 아주 높을 것이라고 전망들이 되고 있으며, 특히 이 교육 분야에서도 매우 다양하게 활용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교육에 적합한 이론인 경험의 원추라는 이론으로 교육의 이 메타버스 세계는 효과가 극대화된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메타버스 개념이 최근에 재정의가 되면서 이제 메타버스가 활성화가 될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은 AI라던가 또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메타버스가 앞으로 더 활성화되기 시작할 거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메타버스가 AI를 결합해서 교육에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경험의 원추로 해서 설명을 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경험이 가지고 있는 행동에서 관찰하고 그리고 성장하는 단계가 있는데, 이 단계가 바로 그 내일이 말하는 경험의 원추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라고 여기 설명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을 위한 행동과 상징, 그 다음에 관찰해서 성장해 나가는 이 과정을 우리는 인문사회학적 관점에서 설명을 이 1장 챕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 분야에서 메타버스 이 플랫폼이 사용이 된다면 정말 효과적이겠구나를 느끼게 된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메타버스 공간에 대해서는 언어 이론으로 접근하면서 이 효과를 더 볼 수 있다라는 그런 소통 전략도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그게 바로 메라이언의 법칙이에요. 이 메라이언 법칙은 청각과 또 시각적인 이런 요소뿐만 아니라 메시지 내용도 중요하다라고 보는 입장인데요. 교육 효과가 바로 그거잖아요. 청각과 시각, 그리고 또 그 메시지와 논리라던가 이런 것들이 얼마나 생생하게 전달이 되는가, 그리고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는가, 호감을 주는 요소들이 어떤 것인가, 이런 거에 따라서 커뮤니케이션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설명하는 그런 이론인데요. 이 커뮤니케이션을 강화시켜주는 이러한 요소들이 메라이언 법칙에 의해서 메타버스 플랫폼이 가장 교육적으로 효과가 있다라고 보는 그런 입장인데, 이러한 것들을 이 책에서 1장에서 인문사회학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메타버스에 대해서 특징을 이렇게 인문사회학적인 관점에서 들여다보고, 그리고 메타버스 공간이 무엇인가라는 궁금함을 어느 정도는 해소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메타버스 공간이 궁금해지기도 하고, 메타버스 공간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생각도 하면서 메타버스 공간을 조금 더 들여다보고 싶은 그런 호기심도 더 증가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요. 그런 것을 이렇게 제2장에서는 메타버스 공간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답니다. 여기 스페셜하고 돼 있죠. 그러니까 메타버스는 스페이스보다는 공간에 해당되는 스페이셜 하면 더 입체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입체 공간에 대해서 제2장에서는 영상 발달사에 따라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그 메타버스 공간이 공간의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접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원근법이 없던 그리스라던가 또는 이집트의 그림들 우리가 보시면 어때요? 한번 보실래요? 자, 가까이 보시겠어요? 이렇게 보시면 메타버스 공간이 나오기 전인, 그러니까 원시 시대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때는 벽화가 있었지만 이제 고대 시대에는 이집트 그림을 통해서 평면 구도로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 파르테논 신전을 보시게 되면 그 파르테논 신전의 각도라던가 비율이라던가 이런 게 매우 영상 미학적으로 아름답죠. 그래서 그거를 황금 비율을 가진 구조, 건축 구조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파르테논 신전을 바라봤을 때 공간이 촘촘하지 않고 서로 각도가 정확하지 않는데도 멀리 원근법으로 바라보면 그 각도가 정확해지는, 시각이 아름답게 느껴지는 그런 건축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하죠. 이것은 당시에는 원근에 대한 개념보다는 그 건축의 비율, 그리고 형태, 크기 이런 거에 초점을 두었으며, 이집트 그림에서도 병렬로 나열되어 있는, 그러니까 원근보다는 화면의 배치를 중시했던, 건축도 배치를 중시했던 그런 시대의 특성을 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마사치오가 원근법을 발명하게 된 1428년, 이때는 성 삼위일체를 통해서 산타마리아 피렌체 성당에다가 이 성 삼위일체 보시겠어요? 책에 보면은 QR 코드를 들어가면 이 성 삼위일체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그림을 밑에 제단도 그림인데, 다른 데는 다 제단인데 그림인데도 실제 제단처럼 사실적으로 원근법을 활용해서 매우 사람들로 하여금 시각적으로 입체감을 느낄 수 있도록 배치를 하고 있는데, 이 그림이 뛰어난 이유는 공간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경, 중경, 원경 해가지고 가깝고 멀고 그리고 어둡고 밝은 이러한 것들을 표현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시각으로 보는 이 입체 세계를 비로소 원근법이라는 것으로 표현하기 시작한 최초의 그림이기 때문에 이 그림의 의의가 매우 큰데요. 이 원근법이 등장하면서 역시 회화의 변화가 사회 변화를 이끌게 된 그런 사례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원근법의 등장은 사람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고 이 사람에 대한 관심은 르네상스를 또 불러일으켰고요. 르네상스는 또 근대로 이끄는 그런 모티브가 된 그런 시대 사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원근법이 사회에 영향을 주었는데 이 원근법이 아날로그 시대를 쭉 관통해 오다가 디지털이 등장을 하면서 디지털이 가지고 있는 이제 기존의 아날로그 시대의 원근법이라던가 중앙 집권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디지털이 등장하면서 공간을 확장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 공간 확장의 변화가 사회 변화까지 견인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원근법이 표현했던 공간들은 그동안의 회화사에도 많이 표현이 되었지만 디지털이 되면서 디지털 특징이 반영된 형태로의 그런 회화 구조가 영상 변화로 나타나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회에도 디지털로 인한 모든 것들의 변화를 이끌게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공간이 가지고 온 변화인데 영상 발달사적으로 디지털 공간이 가지고 온 변화가 사회 변화를 주도했다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디지털 공간은 우리가 포털을 들어가더라도 하나하나 검색해서 가는데 그 공간이 층위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디지털 층위로 연결되는 하나의 공간을 레이어를 찾아서 들어가다 보니까 공간이 마구마구 확장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아날로그가 표현했던 이 원근법이 디지털 공간에서는 어느 정도 파괴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디지털 공간이 디지털 층위에 의하여 탈중심적으로 작용하게 되고요. 왜냐하면 공간을 자꾸 확장해서 찾아 들어가다 보니까 새로운 공간들이 자꾸 나오니까 집중하지 않아도 다음 공간에서 또 그 다음 공간으로 이동을 해 가면서 집중에서 벗어난 탈집중화, 탈중앙화의 과정을 거치게 되었다라고 하죠. 사회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중앙 집권에서 사회도 분산되기 시작하는 사회 변화까지 연결해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그 디지털 레이어가 가지고 온 이 탈원근법적 현상 이게 그래서 중요한데요. 예를 들면 디지털 카메라라던가 3D 스캐너나 이런 것들이 촬영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모델 그 2차원으로 다시 만들어 가지고 또 3D로 전환시키는 그러니까 기존의 2차원으로 표현했던 것들이 원근법으로 구현이 됐는데 이 원근법을 다시 전환을 하게 되면 그 원근법이 사라지고 또 하나의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내는 그런 현상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디지털에 있어서도 원근법이 파괴된 그런 형태의 것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탈중앙화, 탈원근법화를 디지털 공간이 만들어냈다라고도 분석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디지털 공간은 이제 가상과 현실을 접목하는 융합하는 메타버스 공간을 만들어내게 됐는데요. 이 메타버스 공간이 가지고 있는 특징에 대해서도 제2장에서는 메타버스 공간의 특징으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클러스터 무엇이죠? 네. 집적이라고 합니다. 지역을 모아놨다라는 건데요. 같은 분야끼리 모아져 있는 상태를 집적이라고 하는데 이 메타버스에서의 집적을 그러니까 현실 세계를 메타버스 공간으로 모아놓은 그러한 메타버스 플랫폼들이 등장을 했는데 그러한 것들을 디지털 테라포밍이라고 해요. 그래서 실제
그 백화점이라던가 실제 도시라던가 실제 박물관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메타버스 공간으로 옮겨서 운영하는 그러한 디지털 테라포밍인데요. 그러한 것들을 설명을 하고 있고요. 메타버스 공간의 특징으로서 집적되어 있는 같은 것들이 모여 있는 형태로 메타버스 플랫폼을 만든 다음에 스페이스 공간을 확정해서 찾아 들어가는, 예를 들면 대학이라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메타버스 시티라고 했을 때 메타버스 시티는 처음에 운동장을 비롯한 교정이 보이는 그 공간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메타버스 공간에서는 강의동이라던가 도서관이라던가 또는 학생회관이라던가 이런 공간들이 자꾸 이동하면서 새로운 공간으로 찾아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한 곳에 집적되어 있던 것들이 이제 탈중앙화 되면서 찾아 들어가는, 그리고 뭐 대학의 모습들이 한 곳에 모여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이라는 공간에 모여 있는 그런 디지털 테라포밍의 형태를 띠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메타버스 공간의 특징을 테라포밍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제 2장에서. 그러면서 이러한 공간들을 찾아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용하기 편리해야죠. 우리는 그거를 유저 익스펜시브 또는 우리는 그것을 유저들이 훨씬 사용하기 편한 구조 이렇게 얘기해서 디자인 공간으로 설명하는데요. UX, UI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러한 공간들을 우리는 사용자 경험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이 사용자 경험을 사용하기 편리하게 해주는 디자인, 이러한 것들을 디지털 디자인이라고 하는데 이 디지털 디자인을 설명하는 또 하나의 용어가 바로 어포던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화살표를 봐요. 그러면 그 화살표를 따라서 가고 싶잖아요. 또는 비상구를 봐요. 그러면 그 비상구로 대피해야 될 것 같은 행동을 유도하는 그러한 표지를 우리는 느끼잖아요. 그래서 이 표지, 우리가 행동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러한 디자인이 바로 디자인 어포던스인데, 메타버스에서도 조그 셔틀로 점프하게 한다던가 화살표를 향해서 가게 한다던가 아니면 아바타를 따라서 새로운 공간으로 찾아 들어가게 한다던가 이러한 어포던스가 중요하게 되었거든요. 사용성을 위해서. 그래서 메타버스 공간은 어포던스 디자인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측면으로 메타버스 공간의 특징을 분석하고 있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제2장만 가지고도 메타버스 공간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 메타버스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질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 저는 여러분에게 이 메타버스 세계의 융복합 콘텐츠라는 책을 소개하면서 이 책으로 메타버스 클래스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특징도 있고 새로운 개념의 정의도 되었고, 그렇다면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활용할지 궁금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 메타버스가 활용되는 사례들을 첫 번째는 디지털 휴먼들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이렇게 QR코드를 통해서 자세히 소개를 하고 있답니다. 그동안에 디지털 휴먼들이 있죠. 그래서 QR코드를 찾아 들어가서 직접 우리가 활동해 볼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을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 메타버스가 어떻게 발달되어 왔는지 그 발달사를 게임 이론의 발달사로 소개를 하고 있답니다. 여기 QR코드들을 찾아서 들어가시면 메타버스가 어떻게 해서 발달되어 왔는지 그 사례들을 쭉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메타버스를 그러면은 활용해서 이 공간에 컨텐츠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어떠한 콘텐츠들이 있는지 융복합 콘텐츠로 분류를 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융복합 콘텐츠는 첫 번째로 이제 이 공간들이 만들어내는 재미와 결부한 형태의 공간들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매우 재미있는 메타버스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던가 아니면은 메타버스 공간의 특징에 맞는 융복합 서비스들은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매스테인먼트 해가지고
미디어인 매스 커뮤니케이션 플러스 엔터테인먼트가 융합한 그런 공간을 소개를 하고 있답니다. 여기 보니까 방송, 예능, 광고, 마케팅 등등과 같이 기존의 사례들을 소개를 하고 있어서 QR코드를 따라가 보면 그 매스테인먼트에 해당되는 메타버스 플랫폼들을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엔터테인먼트 이렇게 해가지고 메타버스에 활용되었던 엔터테이너들의 그러한 사례들 있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역시 QR코드로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답니다. 그런 다음에 헤리테인먼트에서 헤리티지 플러스 엔터테인먼트를 합쳐서 문화유산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엔터테인먼트 세계를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구축한 그런 사례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에는 도산서원이라던가 또는 그 실제 병산서원을 메타버스 월드에 병산서원으로 구축한 사례 이런 것들을 QR코드를 통해서 제시를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쇼퍼테인먼트 해가지고 쇼핑 플러스 엔터테인먼트를 결합해서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그 상품을 판매하고 이것을 통해서 엔터테인먼트 콘텐츠와 연결하는 그러한 것들을 QR코드 사례를 통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네요. 재미있는 것은 디센트럴랜드에서 밀라노의 패션 워크를 개최를 했는데 그러한 사례들도 있으니 여러분들이 이 책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라이프 엔터테인먼트 해가지고 여기에는 생활과 엔터테인먼트를 결합한 형태의 메타버스 플랫폼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새로운 형태의 소통을 나타내는 그런 방식인데요. 여기에는 뭐 넷마블이 그 부동산을 통해서 이렇게 보드 게임과 같은 형태로 그 보드 게임을 실행해 보는 그러한 거라던가 아니면은 카이스트에서 메타버스 팩토리 해가지고 하노버의 산업 박람회에서 메타버스를 체험하는 그런 사례들을 이렇게 QR코드로 연결해가지고 우리가 체험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사례가 제시되고 있고요. 싱가포르의 창의 공항이라던가 또는 NA저축은행이 제페토이의 뱅크 월드를 개설했는데 그러한 사례라던가 또는 그 싱가포르의 은행에서도 버추얼 프로퍼티 투어 해가지고 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메타버스에서 가상으로 체험하고 판매하는 이런 사례들을 소개를 하고 있네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그 QR코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체험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재미있는 사례도 체험해 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메디테인먼트 해가지고 메디컬 플러스 엔터테인먼트에서 의료와 재미를 결합한 형태의 메타버스 플랫폼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경희대 병원이라던가 서울대 병원, 중앙대 병원이라던가 이런 병원들이 메타버스 플랫폼을 통해서 의료를 실시를 하고 있는 뭐 건강검진센터라던가 또는 해부학 구조물을 이렇게 학생들에게 교육용으로 보여주는 메타버스 그 커리큘럼이라던가 또는 병원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상담이나 그 진료 절차들을 예약하고 의료 체험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메타버스 플랫폼을 통해서 제공한 이런 사례들을 볼 수가 있답니다. 뿐만 아니라 한림대 의료원이라던가 또는 그 세컨 라이프에서 가상세계에서 의료 진료를 하는 그런 사례들도 소개가 되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이 책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체험하고 또 즐거움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실제 죄를 구축하는 그런 실질적인 즐거움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같이 메타버스 아카데미, 메타버스 클래스에서 재미있는 수업으로 만나기로 해요. 그리고 또 사례 중에 소셜 테인먼트 해가지고 소셜 미디어와 엔터테인먼트가 합성해서 가상세계에서 다양한 소셜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이렇게 제공하고 있는데요. VR 챗이라던가 뭐 메타, 본디 또 렉, 룸 해가지고 여기에서는
가상현실과 일반 모바일 게임을 결합해서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할 수 있도록 그런 VR 헤드셋이라던가 플레이스테이션이라던가 이런 게임들을 결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을 제시하고 있으니 어때요?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 즐거움 느끼시겠죠? 저랑 함께 메타버스 아카데미, 메타버스 클래스를 통해서 함께 하도록 해요. 그리고 또 이제 에듀테인먼트 해가지고 여기에서는 교육 플러스 엔터테인먼트를 합성해서 교육의 그 재미를 추구한 형태의 것들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각 대학들이 구축한 메타버스 플랫폼 제공이 되고 있고요. 또 이제 거버테인먼트 해가지고 거버넌트 플러스 엔터테인먼트에서 메타버스에서 구현하는 거버테인먼트 정부가 가상 공간에 제공하는 그런 사례들인데요. 대화 도서관이라던가 서울시청 메타버스라던가 또 프랑스에서 3D 시티를 제시하고 있거나 또는 일본의 미래도시 뉴욕의 디지털 메타버스 플랫폼의 투어 모습 이러한 것들을 체험을 할 수 있도록 QR코드로 제시를 하고 있네요. 그러고 보니까 많은 형태의 메타버스 플랫폼들이 분류가 되면서 소개가 되고 있어서 여러분에게 아주 유익한 그런 책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이 책을 교재로 제가 채택을 했으니 메타버스 아카데미, 메타버스 클래스에서 함께 그 즐거움 나누도록 해요. 그리고 이렇게 많은 플랫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홍보와 마케팅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3장에서는 이렇게 메타버스 마케팅이라는 챕터를 구축을 하여 마케팅이 과연 무엇이고 그동안의 마케팅이 디지털 마케팅이 되면서 메타버스 마케팅으로 진화했는데 그 메타버스 마케팅은 어떤 것들인지를 설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메타버스와 그 제품 중심의 마케팅에서 고객 중심으로 그리고 전통 마케팅에서 디지털로 이렇게 변화된 그 마케팅 변화를 설명하면서 이제 마케팅 5.0 이렇게 하면서 인간과 기술이 융합한 형태의 메타버스 마케팅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플랫폼의 마케팅이 얼마나 효율적인지 그리고 그 마케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종류라던가 또는 마케팅을 구성하는 요소라던가 그리고 실제 이 메타버스 마케팅이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지 하나하나 다루고 있고요. 여기에서 메타버스에 참여하는 기업들을 소개하거나 소비자들도 소개하면서 우리는 생태계를 말할 때 플랫폼, 또 네트워크, 또 유통 채널 그리고 소비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즉 메타버스의 생산과 제작과 소비자가 이제 그 플랫폼, 네트워크 그리고 디바이스 이렇게 변화된 이런 세계를 생태계 중심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다루는 C, 콘텐츠는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에 플랫폼, 콘텐츠, 디바이스, 소비자 등을 하나하나 그 구분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콘텐츠에서 주목할 만한 게 을스2에서 이런 부동산을 사고 파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는데 QR코드를 통해서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요. 특히 여기에서는 궁금한 게 무엇이고 또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등을 이렇게 메타버스에서 부동산을 구매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이런 박스를 통한 퀘스천 마크를 통한 실제 체험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구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스2에서 땅을 구매해 볼까요? 라고 하면서 이 구매 방식을 박스 처리하여 친절하게 실제로 구매해 보는 그런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하고 있답니다. 되게 재미있는 것들이 많아요. 백악관이라던가 에펠탑이라던가 또는 천안문이라던가 이렇게 사례들을 직접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 여러분 이 책을 통해서 메타버스 세계 저랑 함께 알아가시도록 하죠. 그리고 이 얼스2에서 하는 홍보 영상들도 이렇게 제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업에서 하나하나 이것을 제가 재밌게 큐레이터 해드리겠습니다. 큐레이션을 해서 제가 큐레이터와 같은 그런 역할 해드리겠고요.
그리고 디바이스에 해당되는 그 VR이라든가 HMD라든가 등등, 그리고 그 필요한 장비들 여러분에게 안내를 해드리겠고요. 그리고 실제 제공하는 콘텐츠들은 무엇인지, 여기에는 이제 게임이 제공이 되고 있는데요. 아니면 페이스북에서 사명을 바꾸면서 메타가 되었는데, 그 메타 호라이즌 월드 있죠. 메타버스 플랫폼. 그래서 그러한 곳들이라던가, 또는 방탄소년단이라던가 뭐 그 엔터테이너들이 거기에서 포트나이트라는 그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공연을 했던 사례라던가, 기타 최근에 그 엔터테이너들이 그 공연했던 이런 사례들도 함께 체험해 볼 테니까요. 많은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제 마케팅을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여기 보시겠어요? 이렇게 활용 사례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현대자동차도 있고요. 롯데월드도 있네요. 그래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도시도 메타버스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경주 관광이라든지 부산 감천마을이라든지, 또는 메타버스를 활용한 5개 광고라던가 이러한 것들이 많이 소개가 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아주 꼼꼼하게 재밌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가 함께 할게요. 제가 여러분에게 소통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케팅을 한 다음에는 뭐하고 연결이 되죠? 딩동댕, 바로 결제 시스템인데요. 그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NFT가 있네요. 그게 바로 대체 불가 토큰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어떤 물건을 사게 되면 그 물건에 대한 오리지널리티를 담보하는 NFT를 발행해 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NFT를 통해서 그 거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것들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NFT가 무엇이고, 그거를 사용했을 때 특성은 무엇이고, 그리고 또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NFT가 펼쳐나가는 이 생태계, 그러니까 마켓플레이스잖아요. 그래서 이런 마켓플레이스라던가 그런 구성 요소들을 여기 보면 인프라나 마켓플레이스, 또 금융이죠. 디파이라던가 또는 게임이라던가 스포츠라던가 이러한 구성 요소들을 다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메타버스에서 그 수집해서 인증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발행하는 코인들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메타버스 클래스, 메타버스 아카데미에 오시게 되면 저랑 함께 이 책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이론 공부도 하고요. 실제 체험도 하고요. 그리고 가장 재미있는 잽을 구축하는 그런 시간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 저랑 함께 메타버스 세계로 가보실까요? 그리고 여기도 보니까 실제 발행했던 그 NFT 토큰들 사례를 설명하고 있어서 우리는 또 체험해 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제4장에서는 메타버스 플랫폼이 현재 가장 효과를 보고 있다라는 분야인 메타버스와 교육을 다루고 있습니다. 메타버스와 교육에서는 이 교육을 재미를 통해서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이론들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다중이론이죠. 그래서 다중지능 이론, 그리고 재미를 통해서 교육의 효과가 높다라고 하는 로제 콰이어의 놀이 이론, 이런 것들을 인문사회학적인 배경으로 제시를 하면서 메타버스 플랫폼이 재미를 결합하여 교육의 효과가 높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것들을 위한 방법론 툴들이 필요한데, 그러한 툴들을 여기 여러분이 보시면, 자, 보시겠어요?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해서 각 대학들이 교육에 활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메타버스 게더타운 이런 걸 통해서 실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례들 설명을 하면서 메타버스를 활용한 교수법을 소개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PBL이라고 그래서 문제 해결하는 그 방법이죠. 그래서 학생들의 개별 학습하고 협동 학습을 바탕으로 해서
해결 방안을 서로 토론하는 학습자 중심의 그런 교수 설계 방법인데 그 PBL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PBL이 과연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PBL은 그거잖아요. 문제 해결을 하겠다라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토론을 통해서 진행이 되는데, 그 문제 중심의 학습 모형을 제시하고 이걸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 그 방법들을, 그 전략들을 소개를 하고 있답니다. 그러면서 그 활동 사례들을 QR코드로 제시하면서 실제 들어가서 체험해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으니까요. 이 책은 매우 유용하다고 할 수가 있겠네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사례들을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여기 그 메타버스 교수 학습법 가운데 패들렛 있잖아요. 이 패들렛은 하나의 작업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들어와 가지고 접착식 메모지를 붙여놓은 그 작업이 가능하도록 만들어낸 그 웹 애플리케이션인데요. 앱인데요. 이 패들렛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소개를 하면서 패들렛을 활용하는 방법들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역시 QR코드를 통해서 어떻게 이렇게 그 메모지가 만들어지고 이것들을 어떻게 저장해서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대한 그런 어플리케이션 앱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도 QR코드를 통해서 패들렛에 들어가고 만들고 활용하는 방법들이 소개가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통해서 특히 이 메타버스 세계의 융복합 콘텐츠라는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정말 실제 체험처럼 실제 활용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랑 함께 메타버스 아카데미에서 만나요. 자, 보시겠어요? QR코드를 통해서 직접 체험 가능하겠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소통해드리고 정보도 전달해드리고 그리고 메타버스 잽도 만들어보는 창작자도 되어드릴 테니 저와 같이 메타버스 아카데미, 메타버스 클래스 함께 해요. 그리고 메타버스에서 또 잼보드도 활용하는 방법 소개되고 있네요. 보시면 그래서 이 잼보드도 QR코드를 통해서 실제로 체험하는 방법도 잽을 통해서 이렇게 잽을 통해서 수업에 활용하는 방법들 교육에 메타버스와 교육 파트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있으니까요. 저랑 함께 메타버스 아카데미, 메타버스 클래스 하시기로 하겠고요. 그리고 게더타운도 나와 있군요. 게더타운의 방법도 있으니 여러분에게 제가 큐레이터처럼 정보 전달자 되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메타버스 이 플랫폼 공간의 특징이 하나의 공간으로 머무는 게 아니라 확장되는 특징이 있고 이것은 전 세계를 넘나드는 그런 또 하나의 가상 융합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메타버스는 글로벌 시장을 향해 나가고 있는데 이 글로벌 시장은 교류와 협력으로 가능하죠. 그래서 제5장에서는 메타버스 교류와 협력 파트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로저 제임스 해밀턴이 말했던 3D 가상세계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이라고 그 예측을 했는데 3D 가상현실 세계인 메타버스에서 세계 사람들은 어떻게 교류하고 협력하는지 또 그 필요성이 무엇인지를 먼저 이렇게 제시를 하면서 사회 연결망 이론에 따라서 메타버스 플랫폼은 점차 확장할 것이고 또 문화가 서로 상호작용하는 그 이론에 따라서 메타버스 플랫폼은 글로벌 시장으로 나아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면서요. 메타버스 세계가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과연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이 기업들의 특징은 무엇인지 주요 미국의 10대 기업을 분석하고 있어요. 특히 그 SWOT라는 미국 메타버스 10대 기업들을 기업 분석 툴을 통해서 이렇게 보시겠어요? 이렇게 아주 전문적이고 또 요약해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아주 잘
그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여기는 로블록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로블록스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 무엇이고, 로블록스가 가지고 있는 기회 요인이 무엇이고, 또 로블록스가 가지고 있는 약간의 약점은 무엇이고, 그리고 이 로블록스가 가지고 있는 위협 요인은 무엇인지를 분석하면서 이 로블록스가 향후 어떻게 펼쳐진다라는 전망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로블록스만 있냐고요? 미국에 10개 기업들이 다 있습니다. 여기에는 보니까 에픽 게임즈도 있고요. 유니티가 있네요. 그리고 또 나이엔틱도 있고요. 또 보니까 디센트럴랜드도 있고요. 그리고 또 보니까 하이피델리티 있어요. 여기에서도 이렇게 출처를 링크함으로 인해서 들어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고요. 또 더 샌드박스도 있네요. 그리고 또 보니까 여기에 세컨라이프도 있어요. 그리고 또 VR 챗도 있네요. 그리고 메타까지. 그리고 이 메타에 대한 수학 분석을 잠깐 보니까 메타는 강점이 인공지능과 머신러닝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기술력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양한 전문가도 있고 글로벌 네트워크도 있고, 이건 강점인데, 또 기회가 되는 요인도 성장의 잠재력이 높고 글로벌 시장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인공지능이나 가상현실 기술 분야가 뛰어나다라는, 그래서 다양한 수익 모델을 낼 수 있는 그런 기회 요인이 있다고 분석이 되고 있는데, 반면에 약한 부분은 사용자에 대한 프라이버시나 데이터 보안이 약하다는 점, 그리고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성능이 문제화될 수 있고, 또 보안 문제에 따른 인프라 구축, 이런 문제들이 있다라고 그 약점 요인을 소개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위협이 되는 부분 역시 기술적인 문제, 보안 문제, 또 식별되지 않는 위험, 이런 요인들이 있어서 이런 요인을 극복해야 된다라고 이 기업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메타버스 플랫폼의 향후 전망들을, 그러니까 글로벌 시장에서 교류와 협력을 위한 그러한 진단을 하고 있네요. 매우 전문적인 그러한 내용이 있지만 쉽게 우리가 이 내용을 숙지해서 이 기업들을 알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표로 묶어서 제시하고 있어서 아주 일목요연하다는 걸 느낄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제가 여러분과 함께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국에도 똑같이 이 그 메타버스가 활성화되고 있는데 기업들을 분석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의 그 메타버스 정책에 대한 거라던가, 아니면은 중국의 메타버스 관련 기술의 발달 현황이라던가, 그리고 또 중국의 10대 기업은 무엇인지 분석을 하고 있는데, 텐센트라던가 또는 화웨이라던가 알리바바, 바이두, 유명한 기업들이죠. 그리고 왕이, 또 바이트댄스, 그리고 또 미하유 릴리스, 우리가 들어봤던 샤오미, 또 JTE라던가 미국의 대체적으로 유명한 10대 기업들을 이렇게 그 특징들을 파헤쳐서 소개를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중국에서는 메타버스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스마트 교육에 활용하는 사례라던가 또는 문화 관광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매우 자세히, 또 소셜 게임 이런 데까지 자세히 소개를 하고 있네요. 따라서 향후 이제 이 메타버스가 우리나라와는 어떤 중국의 메타버스의 차이는 있는지도 설명하면서 메타버스 시대를 전망을 하고 있어서 매우 전문적인 그런 챕터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은 메타버스는 지금 AI와 함께 앞으로도 더욱 발전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메타버스 공간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도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제 6장에서는 이렇게 메타버스 공간에서 살아가기라는 챕터를 통해서 메타버스 공간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가상과 현실이 융합된 신세계 속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면서 메타버스 패션 위크를 통해서 실제로 어떻게 우리는 메타버스 공간을 활용하는지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많은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에서는 디지털 트윈이라던가 도시 자원 관리라던가 도시 거버넌스라던가 도시 관광 그리고 도시 기후 변화 등을 이렇게 메타버스 플랫폼을 통해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공간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어떤 문제점들이 이슈가 되는 점들이 있는가도 다루고 있는데요. 역시 공간 활성화를 위해서 법률적인 쟁점을 다루고 있네요. 예를 들면 특허권이 과연 메타버스 내에 구현된 물건이 저작권의 침해가 되는지의 여부 등을 다루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실제 물건과 기존의 특허권과 메타버스에 구현된 공간에서의 그 특허권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상표권이라고 해서 실제 증상품이 메타버스에서는 상표권으로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고 이것이 지적재산권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등등을 다루고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디자인권도 다루고 있고요. 또 저작권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작권에는 실존 인물이나 장소 등을 메타버스에 구현했을 때라던가 또는 안무나 몸짓 등을 메타버스에 구현했을 때 또는 보니까요 메타버스에서 공연이나 콘서트를 했을 때 이걸 개조했을 때 침해가 되는지의 여부, 그리고 메타버스에서 NFT 실제 결제 시스템을 통해서 경제 활동을 했을 때에 이런 저작권의 침해는 없는지 등등을 이렇게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타버스 세계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법률적인 관점과 법률적인 이슈들을 제6장에서는 다루고 있고요. 아주 일목요연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법률 이슈에도 경쟁 방지법이나 퍼블리시티권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도 다루고 있으면서 우리나라에서 특허청에서 가상 상품을 심사하는 그런 지침을 권고안을 제시했는데 그 권고안에 대해서도 이렇게 사례를 통해서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메타버스 세계에 발생할 수 있는 이러한 법률적인 쟁점들을 알아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상 상품도 어떻게 분류가 돼서 어떻게 인정하고 판단하는지 그런 사례들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메타버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했는데 거기에 따른 윤리 원칙이 또 소개가 되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서 우리는 메타버스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떠한 준비가 되어야 하는지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그래서 메타버스를 인문사회학적 관점으로 아바타 중심으로 들여다보면서 개념을 정의하고 그리고 메타버스 공간을 영상발달사로 설명하면서 공간의 특성을 설명하고 그리고 메타버스의 마케팅, 교육 그리고 글로벌 국제 협력 이런 분야까지 다루면서 우리가 메타버스 공간에서 살아가려면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 것까지 서론에서 결론에 이르는 아주 자연스러운 챕터 구성을 통해서 메타버스 세계에서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알 수 있고 메타버스 세계에서 구축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사례들을 매우 다양한 각도로 소개하고 있으며 그리고 메타버스 세계에서 살아가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해보는 그런 아주 전문적이면서도 실용적인 그런 책이 나왔으니 이 책을 가지고 저는 여러분에게 주 교재로 채택해서 메타버스 아카데미 그리고 메타버스 클래스를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핵심에 해당되는 메타버스 시티 구축하기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쥐앱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할 텐데요. 여기에서도 보면 QR 코드를 통해서 1단계에서부터 48단계까지 실제 제작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구성들이 이루어지고 있답니다. 특히 QR 코드를 통해서 따라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책은 매우 유용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 책을 강력 추천하면서 이 책을 가지고
그 메타버스 클래스, 메타버스 아카데미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책은 서점에서 여러분들이 구매하실 수가 있겠고요. 메타버스 시티라는 이 잽을 구축하는 사례를 1단계 잽 계정 만들기, 2단계 스페이스 만들기, 3단계 스페이스 이름 설정 및 비밀번호 설정, 4단계 권한 설정, 5단계 닉네임 설정하기, 6단계 스페이스 아래 기능 설명하기, 7단계 친구 초대하기, 8단계 관리자 메뉴 및 맵 에디터, 9단계 아바타 움직이기 및 상호작용, 10단계 주요 버튼에 대한 소개, 11단계 화면 공유하기, 12단계 참가자 확인하기, 13단계 따라하기 및 옷 입히기, 14단계 프로필 수정 및 상태 메시지, 15단계 영상 설정, 16단계 스페이스 설정, 17단계 채널 리스트, 18단계 피드백 보내기, 19단계 이모티콘으로 감정 표현 및 리액션 하기, 20단계 공개 채팅, 21단계 미디어 추가하기, 22단계 유튜브 임베드하기, 유튜브도 링크해서 볼 수 있게 하고요. 22단계 이미지 넣기, 사진 같이 공유하기, 24단계 화이트보드 활용하기, 25단계 다른 포털로 이동하기, 26단계 미니게임 하기, 27단계 벽을 맵 에디터를 통해서 꾸미기, 28단계 바닥 꾸미기, 29단계 오브젝트 활용해서 꾸미기, 30단계 배경음악 설정하기, 31단계 배경 화면 설정하기, 32단계 앞에 있는 화면 설정하기, 33단계 벽 꾸미기, 그리고 34단계는요 오브젝트를 통해서 꾸미기, 35단계 오브젝트를 업로드하기, 그리고 36단계는 오브젝트를 설정하기, 그리고 37단계는 노트 오브젝트 활용하기, 그리고 38단계는 링크하기, 그리고 39단계는 웹사이트를 임베드하기, 그리고 40단계는 오브젝트의 크기를 변경하기, 그리고 41단계는 그 텍스트를 바꾸기, 42단계는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 오브젝트 타일을 변화시켜 보기, 그리고 43단계는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 타일들을 제어하도록 그 설정하기, 통과할 수 있게 또는 통과할 수 없게 이렇게 설정하기, 그리고 44단계는 거기에 있는 타일에 효과 주기, 그리고 45단계 역시 포탈 효과를 입히기, 그리고 46단계는 프라이빗 공간을 만들기, 그리고 47단계는 그 타일 효과를 스포트라이트를 주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그리고 중요한 48단계는요 이런 템플릿에 제공되는 그 오브젝트들 이외에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형태의 공간을 위한 스토어가 있는데 여기가 에셋 스토어거든요. 이 에셋 스토어에서는 유료 그 오브젝트들이 있는데 그걸 통해서 조금 더 그 업그레이드해서 잽을 구축하기 등등과 같이 이렇게 48단계에 걸친 잽 구축하는 방법이 부록으로 제시되면서 QR 코드를 통해서 하나하나 따라가서 해볼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책은 매우 실용적이면서도 전문적이고 이론과 실제 체험과 그리고 실제 구축이 활용이 가능한 형태의 아주 유용한 책이기 때문에 저는 메타버스 세계의 융복합 콘텐츠 이 책을 가지고서 여러분과 함께 메타버스 클래스, 메타버스 아카데미 진행하고자 합니다. 어때요? 여러분 저랑 함께 메타버스 세계로 같이 가보실까요?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을 메타버스 세계에 초대하고 그리고 메타버스 함께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크리에이터, 여러분의 커뮤니케이터 그리고 여러분의 큐레이터 되어드리겠습니다. 자, 저랑 함께 메타버스 세계로 가시죠. 네, 또 다음 시간에 만나요.